안녕하세요. 뇨뇨뇨 어머. 야, 뇨뇨뇨 뇨. 라라라라라 오늘의 썰네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겁나 귀엽죠. 토토로 고양이 네고 버스. 짱 귀여워요. 메이 써 있어요. 메이. 냐냐냐냐냐. 학생이 쓰라고 기증해줬습니다. 기증은 아니고요. 잠깐 빌려줬는데 제가 이거를 영상을 한동안 못 찍어가지고 바빠가지고 다른 영상 찍느라 빌려놓고서 못 쓰고 있었는데 드디어 출연 감사합니다. 야 얘를 놓을 데가 없는데 여기 있으면은 영상이 안 보일 텐데 여기 놓으면 보이나? 냐냐냐 보이나요? 꽉 보인다. 조금 보이네요. 약간 안 보이지만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출연을 시켜줬으니까. 냐냐냐 안녕. 사실 전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끊겼으니 다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뭐 막 엄청 많이 풀었는데 끊긴 게 아니라서. 자,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동해의 관측 지점을 소리 들어가고 있고요. 동해 관측 지점. 여기 관측 지점인데 나는 얘는 가해 관측 지점. 여기서 측정한 연직 수온입니다. 수온이고요. 기니디니까 기니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는 가해 관측 지점. 여기서 측정한 이번에 염분과 용존산소량입니다. 염분과 용존산소량. 그래서 염분인지 즉 셀리니티인지 용존산소량인지 O2인지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기니디로 남북 방향의 어떤 분석을 진행을 한 겁니다. 순서 없이 나타냈다. 한마디로 맞춰라 라는 거죠. 기니디 중 한 지점에서 서로 다른 해류가 만난다 라고 하는데 우리 알고 있죠? 기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오는 뭐가 있다. 그치, 이거 외워야 된다 했었죠. 동안 난류. 위쪽에서 내려오는 뭐가 있다. 디귿 지점에는 그쵸, 북한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 얘네는 용어를 안 외우면 문제를 못 풉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지점 아무래도 높은 확률로 니은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두 개가 만나니까 찬물고기 따뜻한 물고기 다 잡히는 바로 조경수역이 형성된다 라는 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실제로 보니까 수온이 진해. 진한 게 무슨 뜻이에요? 수온이 높음, 연해. 이게 뭐예요? 수온이 낮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자료 봤더니 여기가 진하죠. 무슨 뜻? 수온이 높음. 이렇게 자료 해석 듣죠. 자, 여기가 조금 연하죠. 수온이 낮음. 그러니까 이 중간 지점에 한 니은에서 아마 조경수역이 형성되고 두 해류가 만나고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지금 남북 방향 봤을 때 뭐가 수온이고 뭐가 염분인지 봐야 되는데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가 진한 게 그 값이 큰 거고 증가 방향이니까 연한 게 그 값이 작은 거로 축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오케이? 그죠? 그럼 이제 보이는 대로 읽어주는 거지. 저기 이쪽은 지금 여기가 조금 진해요. 여기가 좀 큰 값이고 얘 같은 경우 여기가 좀 큰 값이야.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이제 북쪽 방향, 즉 한류 쪽, 북한 한류 쪽에서 큰 값을 갖는 거는 염분입니까? 산소량입니까? 용존산소. 그치, 용존산소죠. 차가운 해수에 온도가 낮은 해수에 많이 들어있는 건 바로 용존산소량.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용존산소 그냥 O2라 쓰지 않고 DO라고 쓰는데 디졸브드 옥시전이라 그래서 용해되어 있는 산소량. 근데 이거는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O2라고 쓸게요. 편의상. 얘 같은 경우는 기억, 즉 남쪽 방향에서 올라오는 동한 난류에 많이 있는 거니까 얘는 뭘까요? 그렇지, 고온 고염. 난류의 특징은 짜다. 온도도 높고 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셀리니티, 염분이 되겠죠. 끝났네. 자, A는 용존산소량 분포냐? A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O2죠. 그래서 산소량 맞고요. 수온약층은 뚜렷하게, 수온약층의 뚜렷한 정도는 심플하게 뭐에 비례한다? 그렇죠. 표층 해수 온도에 비례한다. 애가 높으면은 빠르락 심해층까지 떨어지니까 뚜렷한 거고, 걔가 낮으면은 거의 수온약층이 잘 발달 안 한 거죠. 그래서 심플하게 기억과 디귿 지점의 표층 온도를 비교해주면 되는 건데, 그러면 뭘 봐야 된다? 깊이가 0이 되는 수온을 보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뭐죠? 뭐가 더 찐하죠? 기억이 더 찐하죠. 그러니까 기억 지점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겠지. 동그라미. 자료 해석으로 푸는 겁니다. 물론 배경 지식으로 기억 지점은 난류가 가니까 온도가 높겠지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푸는 것보다 근거를 항상 찾는 연습을 하셔요. 아시겠죠?
자, 니은 지점 부근에서 서로 성질이 다른 해수가 만날 겁니다. 자, 5번. 자, 2번. 아, 좋은 문제. 너무 좋은 문제. 별표 쳐놓으시고. 자, 그림 가는 어느 해에 8월 27일에 우리나라 대충 언제죠? 여름이죠. 아, 이런 것들, 이런 디테일이 하나하나 살려주는 겁니다. 주변 해력의 표층 수온 분포를 봤습니다. 자, 봤더니 수온이 진할수록 높음인데 당연히 연할수록 낮음이고, 지금 어떻죠? 누가 봐도 여기에 수온이 굉장히 낮은 게 지금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쵸? 요게 뭔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죠. 왜 그럴까? 자, 나는 이 자료는 가의 A지점 어디죠? 바로 여기서 A지점 여기서 이제 뭘 쟀냐면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그러니까 27일 자료는 요 마지막 날 자료에 해당을 하는 거네요. 그쵸? 어쨌든 이 자료가 있기 한 3, 4일 정도 전부터 관측한 어떤 값인 거야.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문제. 감정이입하면서 문제. 그래서 해면 기압과 수온과 풍속을 나타낸 건데요. 우리 이거는 사실 대기 파트에서 죽도록 연습했었죠. 쭉 연속적으로 감소했다 쭉 증가한 이게 뭐다? 그치, 기압이다. 왜냐면 얘는 열대 저기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가오면은 기압이 낮아지고 다시 영향권을 벗어나면 기압이 높아지죠. 또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요건 뭐가 되죠? 그치, 풍속. 그러면 두 가지 제껴줬으니까 나머지 소거법을 하나 나오는 게 뭐다? 바로 표층 수온 자료를 추가적으로 줬네요. 표층 수온. 그러면 얘는 이 자료를 주는 이유는 항상 왜 그렇다? 자료 해석을 통해서 이 상황의 해석 능력, 디테일을 더 주는 거죠. 봤더니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표층 수온이 꼬라박는 거죠. 아, 표층 수온이 갑자기 확 떨어지고 있는 이런 세팅. 근데 이게 왜 그럴까? 8월 24일부터 이때부터 27일 사이에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을 받았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표층 수온이 급격히 하강했다. 왜 그렇죠? 그렇지. 바로 저기압성 용승. 지금 이 문제에는 몇 개가 섞여 있냐면 하나, 해수니까 당연히 해양 단원이기 때문에 해양. 둘, 태풍이 등장하는 열대저기압이 등장하기 때문에 대기. 셋,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첫 번째에 등장하는 용승과 침강 개념. 저기압성 용승, 저기압성 회전에 따른 용승. 여러 번 강조했었죠. 이거 저기압성 바람에서 용승, 그지?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개념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문제다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데이터 해석까지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기억은 표층 수온이냐? 기억은 표층 수온이 맞죠. A 지점에서 혼합층 두께 계속 강조했죠. 아까 전 영상 잘 보고 오셨어야죠. 혼합층 혼합층 두께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그치, 표층, 바람, 세기 혹은 풍속 이런 걸 보면 되는 거잖아요. 풍속 자료니까 디귿 봐야 되는 거죠. 25일보다 26일이 두껍냐? 26일이 지금 25일보다 훨씬 풍속이 빠릅니다. 잘 안 보이나? 26일이 더 빠르죠. 그죠? 그러니까 풍속이 빠른 26일이 더 두껍게 형성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에 B지점 안전반원에 위치를 했느냐? 자, 결국에는 그러면 저기압의 이동 경로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가 겁나게 온도가 낮죠? 왜 그럴까?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계속 저기압성 용승을 일으키면서 갔기 때문에 용승이 일어난 지점은 태풍의 이동 경로와 유사할 거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 태풍의 이동 경로를 기점으로 봤을 때 B는 이동 방향의 우측에 있기 때문에 시계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풍향 변화가 있었을 거고, 만약에 뭐 한 양쯔강 중국 영역이면은 중국 본토 같은 경우는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있었을 거다. 아, so easy, busy, squeezy, 아우, yeah. 혼자 했으니까 신나네요. 안전반원 위치하지 않고 위험반원 위치했다. 자, 하나 질문. 적어놓으세요 꼭. 이 지역은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봤을 때 태풍의 눈을 지나갔을까요? 태풍의 눈 지나갔을까 안 지나갔을까? 자, 대답 3, 2, 1. 안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알죠? 그렇지. 얘는 태풍의 눈을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풍속이 한번 감소해줬다가 증가해서 다 이렇게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어때? 풍속이 일정하게 증가했다가 일정하게 감소했다라는 건 태풍의 눈 관측 지점이 이렇게 있을 때 관측 지점을 정확히 지나가면서 태풍의 눈이 지나간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비껴 지나간 거죠. 비껴 지나간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다가오는 동안은 계속 풍속이 증가하다가 다시 멀어질 때 풍속이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가 나타난 거다. 요거까지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3번. 자, 그림은 북반구 어느 곳에서 측정한 수온
엽록소 농도를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엽록소 농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엘니뇨 라니냐에서 엽록소 A 농도가 한번 2019년 평가원에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은근히 건들고 있지만은 우리는 생명과학 시간이 아니고 지구과학이기 때문에 대충 요 정도 배경 지식만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뭐냐? 엽록소 농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온이 조금 낮으면은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경향이 있다예요. 항상 무조건 반비례 이렇진 않아요. 엽록소는 어디 들어있죠? 아무리 우리가 생명 안 하고 뭐 지구과학이라 해도 어디에 있죠? 엽록소는 광합성할 때 쓰이는 식물에 있죠. 그래서 엽록소 농도가 짙으면 뭐 광합성을 많이 한다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 정도 배경 지식은 있어야 돼요. 가겠습니다. 자,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수온인데 뭐 아니나 다를까 수온 제일 높게 측정되어 있는 동그라미 점이 7월 여름이죠. 제일 낮게 측정되어 있는 요때쯤이 대충 1월 4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염분 같은 경우는 북반구 어느 해역에서 봤을 때 언제가 조금 염분이 높을까? 그쵸, 겨울철이 좀 높을 거예요. 겨울철이 확실히 좀 1월, 4월 이때가 좀 높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7월대로 내려가니까 강수량이 많아져서 표층 염분이 낮죠. 자, 깊이가 0인 곳이 계속 표층이니까 표층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엽록소 농도 같은 경우에는 수온에 무조건 뭐 반비례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주로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4월에 여긴 좀 높네요. 뭐 이런 것들 체크해놓고 자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풍속. 우리 갑자기 해양하고 있는데 풍속 왜 등장하냐? 계속 강조드리죠. 비슷한 거 돌고 돌죠. 뭐다? 평균 풍속 주는 이유는 그쵸, 혼합층 두께 물어보는 거다. 자, 그래서 혼합층 두께이기 때문에 1월에 빠르냐? 평균 풍속은 1월에 배경식을 풀 수 있죠. 겨울이니까 여름보다는 바람이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두께가 바람이 빨라서 두께가 더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자료 해석으로도 보셔야 된다. 혼합층이기 때문에 수온 자료를 보셨을 때 1월 자료는 혼합층이 이만큼까지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7월이라고 했죠. 7월은 요거밖에 없잖아. 그죠? 이렇게 보셔야 돼. 자료에서 실제로 뽑아서 쓰셔야 된다. 표층에서 밀도 같은 경우는 4월이 크냐? 밀도는 언제 커지죠? 얘가 커지려면은 찻자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수온은 낮고 염분은 높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4월과 7월의 수온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온 염분 비교를. 자, 4월과 10월의 수온 염분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4월은 굉장히 표층 온도가 높죠. 염분이 높죠. 수온 먼저 봅시다. 자, 4월은 여기. 10월은 여기. 수온이 4월이 더 낮습니다. 그죠? 4월은 더 낮고 그리고 염분은 4월이 10월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찻자를 만족하는 거는 차고 짠 4월인 거죠. 그러니까 4월이 큰 게 정답. 광합성에서 표층에서 공급되는 산소의 양은 그러니까 결국엔 엽록소 농도를 요거를 보시라는 거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은 표층해수라고 했으니까 표층해수 딱 0에서 보시면 되는데 1월에 많았을 것이냐. 지금 4월이 제일 엽록소 농도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1월은 엽록소 농도가 4월에 비하면 적죠. 4월이 제일 최대가 된다고 아까 봤습니다. 그러니까 4월보다는 적을 것이다. 4월이 제일 많습니다. 자, 됐죠. 자, 3점의 마지막 문제. 닮은 꼴 문제인데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번. 그림은 경도 155도에 위치한 해양에서 측정한 해수의 수온, 용존산소량을 순서 없이 매칭을 하라라는 거죠. 봤더니 남반구 해안이죠. 남반구의 영역이죠. 남반구. 한마디로 여기가 고위도고 이렇게 가면서 여기 저위도 가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가 적도 라인이 될 거고요. 저기 가면 남극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수온은 어디가 높을까? 당연히 적도 라인 여기가 높을 거고요. 저기 남극 쪽으로 가면 온도가 낮아지는 이런 세팅일 겁니다. 봤을 때 진한 색이 큰 값인데 여기는 이쪽이 좀 진하고요. 또 여기는 오른쪽이 오히려 더 진하죠. 자, 이렇게 하고 자료 해석 보면은 지금 진한 게 이쪽 남극 쪽이 진한 값, 수온이 낮은데 오히려 높은 값, 바로 여기 용존산소량, 여기가 용존산소량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아까 저위도 적도 라인 온도가 높은 쪽에 높게 나타난 요게 바로 자연스럽게 수온이 되겠죠. 에이, easy 그죠? 가는 용존산소량 분포냐? 그럼요. 수온 약층은 뚜렷하다. 언제 뚜렷해진다? 얘는 당연히 표층 온도가 높을 때. 그죠? 그냥 표층 수온 높은 거 찾아주면 되는데 수온 그래프니까 얘 봐주시고 나 봐주시고 표층 수온 높은 거는 여기죠. 저위도 쪽이죠. 그래서 30도 S 지역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지. 60도 지역은 잘 뚜렷하게 안 나타나고요. 표층 용존산소량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당연히 가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표층 보시면은 여기죠. 보시면은 표층 용존산소량은 어디로 가면 커집니까? 이쪽으로. 왼쪽으로 고위도 남극 쪽으로 즉 수온이 낮은 쪽으로 가져야 커지죠. 그러면 수온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반비례한다 봐야죠. 1번 끝. 자, 이렇게 해서 8강 3점 끝났고요. 바로 9강 2점과 3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